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포인트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에서 2차전지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요, 최근에 이 업스트림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수혜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튬이온 전지의 서플라이 체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업스트림은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영역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흑연 등을 채굴하는 영역을 저희가 이제 업스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스트림은 이러한 광물 자원들을 리파인하는 영역, 즉 정제련하는 부분을 이제 미드스트림의 상단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양극재나 그리고 기타 분리막, 전해액 등의 이제 주요 소재군들을 만드는 영역, 그리고 셀을 만드는,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만드는 영역까지를 저희가 미드스트림으로 통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패키징하고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 접점, 이쪽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운스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의 상단입니다. 즉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영역과 이 정제련을 하는 영역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가장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당연한 얘기지만 광물 자원은 매장량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추세대로면 이게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희소 가치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100%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리튬이나 니켈은 글로벌 매장량의 약 5%나 6%를 매년 소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0년 있으면 다 고갈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전기차 침투율이 100%가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광물 자원들은 기본적으로 희소하고 그 와중에 광물 자원을 이제 정제련하는 미드스트림의 상단 영역에서는 보시다시피 리튬 그리고 니켈, 코발트 모두 정제련 시장 내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65% 내외이기 때문에요. 애초에 희소한 자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각 산업별로 이 부분을 이제 좀 타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제 최근 이슈를 보더라도 이쪽에 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거나 혹은 기업별로 이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에너지부는 이 배터리 원재료, 광물 자원들이 되겠죠. 이에 대한 자국 내 생산을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공표가 됐었던 IRA 관련된 보조금의 1차분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요. 12개 주 20개 기업에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 핵심 광물 안정화를 위해서 한국, 호주, 일본 등과 이 기존에 체결하고 있었던 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 있는데 이거를 IRA 정책과 연계할 계획을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도 관련된 준비를 계속해 왔었고 최근에도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 탄산 리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돼서 리튬 가격이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리튬 산업 발전 회의를 개최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별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리튬 정제 시설을 직접 짓겠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했던 바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호주의 흑연 관련 기업인 시라와 천연 흑연 공급 관련 MOU를 체결했던 바가 있습니다. 흑연이 이제 광물 자원들 중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인 어센드 엘러먼츠와 MOU를 체결했던 바가 있습니다.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였고요. 이제 이들로부터 재활용된 배터리 원재료 공급받아서 핵심 광물을 추출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그 배터리 관련 정책과 그리고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이 최근 이 수직 계열화 움직임은 앞서 보여드렸던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이 업스트림에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 2022년 10월 말 현 시점에서 이제 유럽의 원자재법을 좀 준비하자라는 것이죠. 지난 9월에 RMA 추진을 공식화했었던 이유가 당시 발표 당시 언급했던 우방국들이
한국, 미국, 일본입니다. 이들과 이제 배터리 업스트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최근에 그 산자부와 대한상의가 여러 자리에서 언급을 했던 바에 따르면 지금 11월 25일까지 유럽이 이해관계자 수렴을 거치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 중에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유럽 내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한국 합산, 3사 합산 시장 점유율이 유럽 내에서는 65%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데요. 다만 한국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핵심 광물들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이번 RM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IRA 때와 마찬가지로 이 광물 자원들, 즉 크리티컬 미네랄들에 대한 탈중국을 유도하는 정책에 이번 RMA의 그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포인트는 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속한 기업들 중에 이 광물 자원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 그리고 그에 대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선 접근이고요.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해당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그 해당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광물 자원을 정제련 해왔던 기업들이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구애를 받으면서 이들의 재평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강 섹터 박성봉 위원님이 커버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원자재 관련된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